자, 엔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험프로입니다. 정말 긴급하게 엔캠이 장 시작하자마자 이런 식으로 갭이 떴죠. 약 이 갭 상승이 7%짜리 갭이 나왔고, 그리고 그 다음에 2%, 3% 올라서 현재 15% 상승한 채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 자리이고 어떤 내용을 앞두고 있는지 빠르게 좀 알아보면서 장중에 대응 필요하신 분들 저한테 꼭 연락 남겨주시고요. 자, 봅시다. 이 뉴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엔캠이 단독 뉴스 한 방에 이렇게 갭이 떴습니다. 이거 여러분들도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한번 봅시다. 자, 제목을 볼게요. 엔캠 1.5조 잭팟 눈앞. 중국의 CATL 한국 택한 이유 이렇게 나옵니다. 참고로 이 CATL은 링더스다이라고 중국의 전기차 기업입니다. 여기 엔캠의 전해질 보이시죠? 자, 배터리 전해 기업 엔캠이 글로벌 1위 배터리 제조사인 중국 CATL과 1조 5천억 원의 공급 계약을 앞두고 있다. 사실은 앞두고 있다입니다. 잘 봐야 됩니다. 지난 10월 정위친 CATL 회장과 실무진이 한국을 방문해서 국내 소재 수급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CATL은 유럽, 동남아 등 현지에 생산하는 공장을 주고 3만 개 배터리에 특화된 한국 소재 비중을 늘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대요. 5년 만에 35만 톤은 엔캠의 사상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자, 엔캠은 27일 톱티어 셀 제조사와 연간 7만 톤 규모의 전해 공급액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고, 엔캠 측은 계약 상대방의 국적, 공급처 등은 비공개 계약 조건에 의해 밝히지 않는다라고 했다. 다만 계약 상대방은 CATL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조금 이상하네요. 자, 역대 최대 규모의 공급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원재료는 어디서 갖고 오는지는 비공개이지만은 그 계약 대상은 CATL인 것으로 밝혀버렸고, 엔캠이 그동안 수주한 계약 중 최대 규모의 단일 계약입니다. 엔캠은 지난해 총 5만 톤의 전해액을 공급을 했는데 이번 계약 한 건의 규모가 7만 톤으로 1.4배다.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모든 이 공급 계약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으로 이번에 7만 톤으로 1.4배의 공급량이 터졌다라는 거가 되겠죠. 자, 이번 계약이 실질적인 반등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엔캠이 지난해 매출은 3,657억 원이었는데 한 해 매출과 유사한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매출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을 기대하고 있다. 꿰뚫었던 공장 가동률을 높일 수 있어 흑자 전환도 예상하고 있다. 기사가 정말 급하게 썼네요. 이런 오탈자도 검열이 안 됐네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그러면은 진짜로 CATL이 한국의 전액 기업인 엔캠을 선택할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기사가 썼겠. 그래서 보면은 이 내용을 다 읽을 필요 없어.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왜 엔캠을 선택한 건가? 왜 CATL은 엔캠을 선택할 수밖에 없나? 일단은 중국에는 뭐 틴츠, 탭캠이라든지 거대 전액 기업이 있음. 그러나 세 가지로 요약이 된다. 첫 번째, 전해액은 신선식품과 비슷합니다. 특성이 비슷. 그래서 현지 생산해야 돼요. 전해액은 유통기한이 매우 짧아요. 그리고 이동의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배터리 공장 옆에 붙어 있거든요. 옆에 붙어 있다. 근데 이제 CATL은 뭐라고 했어요? CATL이 현재 진출하려고 하는 게 헝가리, 독일인데 유럽 본토에 공장이 없다. 그러나 엔캠은 폴란드, 브로츠와프에 있고 헝가리는 포마롬이라는 지역에 있답니다. 대규모 생산 능력 보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기업들이 현지 전해 공장을 만드는 그 공백을 메꿀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만 개 배터리 노하우 차이래요. 중국의 전해 기업들은 보통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게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들로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유럽 시장은 예를 들어서 완성차 기업, 뽑으면 벤츠, BMW가 있죠. 얘네들은 주행거리가 긴 3원계 NCM 배터리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NCM 배터리 같은 경우는 엔캠이라든지 LG 엔솔, SK 온 등이 보통은 이제 주고 있죠. 세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예요. 요즘 이제 관세다 뭐다 해가지고 유럽연합은 배터리법이나 핵심 원자재법 이거 되게 센 나라예요. 유럽이. CRMA 공급망의 탈중국화 그리고 역내 생산을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내에서 생산하는 거예요. CATL 입장에서는 배터리 셀도 중국산인데 소재까지 중국 기업 걸 쓰면은 유럽에서 규제나 관세에 100% 걸리게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내용들은 좋은 건데
제가 이 공시를 보고 좀 의심이 되는 거는 첫 번째, 조금은 조심해야 될 포인트. 첫 번째, 원료. 그러니까 이 리튬이엄을 도대체 어디서 갖고 오는 거야? 공급처 미공개. 개인적으로 저는 중국의 의존도를 숨기려고 하는 듯 합니다. 전액이 핵심 원료가 뭐냐면, 아침이라 좀 사자가 좀 안 되네요. 이해 좀 해주세요. 이 리튬이엄인데, 이 리튬이엄이 LiFeP6라고 이제 원소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얘인데 이게 전 세계 생산량이 어디가 대부분이냐면 중국이에요. 전 세계 60에서 80% 됩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도 엔캠은 중국에서 떠왔던 거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이 유럽에서는 중국의 배터리 셀 쓰는 것 자체도 좀 불편해하는데 원료까지 중국이다? 요거 이게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 유럽도 반독점법이나 영내 생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미국의 우방 국가인 대한민국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를 좀 회피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상대방이 비밀 유지 요청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근데 좀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B2B 계약을 한 거잖아요. 기업과 기업의 계약을 한 건데 업계에서는 고객사를 뭐 글로벌 탑티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이 관례인데 계약 상대방은 공개를 했고 원료는 비공개를 한 게 앞뒤가 안 맞는. 그리고 좀 웃긴 게 여러분들 지금 주가가 그렇게 해서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바닥에서 올라왔어요. 엔게임이 근데 11월 25일 날 이렇게 주가가 빠졌던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요때 기준 미달이라는 내용이 나왔고 매출액이 진짜 완전 박살이 나서 상장 폐지가 나오냐 안 나오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던 기업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주가가 부양이 된다 라는 건 뭔가 좀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11월 25일 날 바닥에서 사가지고 지금 이 상승을 조금 더 빠지더라도 온전히 즐기실 수 있는 분이라면은 그냥 그렇게 냅둬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설령 이 바닥을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정고점 탈환하는 이런 그림을 좀 그리신다면은 곤란해질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혹시나 여기 위에 물려있는 물량을 여러분들이 치워주는, 그러니까 설거지 당하지 않는 그런 쪽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건들지 않았으면 하고, 만약 건드렸다 하면은 빠르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좀 이로울 듯 하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제가 단기적인 단타 종목 10월 11월 결산 내역을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도 이 단타 치시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 그 방법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물린 것들 한 방에 복구 가능합니다. 바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단타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이제 기록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100만 원으로 저는 항상 고정을 하고요.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로봇 관련된 테마들이 상당히 강세였죠. 우린 PTS 54%를 시작해서 산일전기와 세로닉스에서 크게 먹었습니다. 그 뒤에는 안전하게 Y바이오로직스랑 엑스게이트 한농화성으로 이런 식으로 900만 원이 채워졌고요. 1000만 원이 되는 순간 혹은 그 근처에 나갔을 때는 저는 거기서 멈추고 다시 한번 더 리셋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대로 복리로 불리면은 뭐 몇 개월만 지나면은 워렌 버핏보다 돈 많아지겠죠.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100만 원 시작해서 1000만 원 근처에서 마무리하고 다시 11월 달 들어와서 대한전선 9%, 7%권에서 마무리 짓고 카티스가 대박이 났어요. 카티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차트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적으로 2,000원에서 3,800원까지 초급등을 했던 종목으로 거의 90%가 나왔죠. 그런 다음에 이수페타시스도 참 큰 효자였습니다. 23% 상승을 해줬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날 11월 21일 날 BNK 제3호 스펙,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때 시장이 엄청 조정 장세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자금이 강하게 몰릴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2,980원에 샀던 게 7,0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장중에 3% 상승이 나왔고요. 그때 11월은 조기 달성이 되어서 중간 정산을 한번 했고요. 864만 원에서 마무리를 짓고 나서 다시 한번 더 100만 원으로 스타트를 했습니다. TNS 로보틱스 23%, 대동기어 17%, 알트 같은 경우에는 20%. 신규 상장주들이 최근에 들어 좀 많이 상승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민온시아 7,700원에서 1,050원에 매도가 나가게 되면서 200만 원 다시 달성해서 더블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누적 수익률이 660%인데 11월 달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12월 달부터 다시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도 안 되는 수익이 가능하냐, 실제로 어떻게 나가는지 제가 기록을 남겨놨는데, 지금 보시면은 어제 11월 25일 날 알트 같은 경우에는 장 열리면 시장가로 달려드리겠다 이유까지 설명드렸죠. 왜 그래요? 시장이 급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가 유통 물량
거래량이 잠겨 있어서 손쉽게 상한가 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언제 말씀드렸어요? 제가 오전 7시 31분에. 그러면서 이날 당일날 알트는 장중에 상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유까지 다 설명드렸어요. 오늘 시장 급반등세가 나오면은 자금이 일시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몰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날은 개별주로 자금이 몰리게 되면은 상한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이런 트렌드까지 다 짚어드린다. 그래서 함께 하실 분들은 010-4438-5734 여기로 안타라고 문자 주시면 되시고요. QR코드로 한 방에 시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조금 더 드린 다음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이뮤노시아도 여러분들 최근에 들어서 좀 수급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차트가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계속 달리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거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패턴인데, 이뮤노시아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기업인데 신규 상장주입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물량 체크 구간을 일부러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대량의 거래를 발생시킨 다음에 주가를 급등을 했던 그 지점보다 아래로 깨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투매가 나오죠.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의 물량들은 흔히 말해서 개미털기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본인들이 거의 손바닥 안에서 핸들링이 가능한 종목들이에요. 이런 경우에 설명을 써놨죠.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매집을 해놨던 종목이고 윗꼬리가 지속적으로 발생 중인데 주가가 빠지지 않고 그대로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 여기서는 더 날아갈 가능성도 있지만은 우리는 목표 주가 1만원 전에 9천원에 매도하는 걸로 생각하고 장 열리자마자 달려들겠다. 오전 8시 8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뮤노시 어떻게 됐습니까? 17%가 나오면서 이렇게 매매가 마무리가 됐죠. 11월은 더 무리하지 않고 여기서 마무리하겠다라고 인사 말씀 올려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12월 달도 준비를 할 겁니다. 연말 산타랠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 같이 하실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 있어요. 핸드폰을 보시는 분들은 요거 누른 다음에 이 파란색 글씨 있어요. 입장 링크라고 써놨습니다. 요거 터치하면은 바로 이제 문자 메시지로 들어갑니다. 문자 메시지 그냥 전송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이 QR코드 스캔하면 바로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으로 출발을 할 거예요. 뭐 많은 돈도 필요 없고 우리는 딱 100만 원으로 출발을 해서 단타반 2기생들을 모집을 하는데, 요거는 10월, 11월 제가 목표를 조기 달성을 했기 때문에 착순으로 진행할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은 컨트롤도 안 되고, 그리고 종목도 아무래도 이제 수급이 분산되다 보니까 극소수의 인원들만 데리고 하는 게 저도 좀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여기 영상 상단에 있는 번호 010-4438-5734 여기로 단타라고 남겨주시거나, QR코드로 핸드폰 2개이시거나 PC로 보시는 분들은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에 여기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핸드폰 갖다 대기만 하면은 문자 앱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바로 신청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중요한 게 지금 이 단타반 2기생 모집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 10월하고 11월이 정말 잘 됐어요. 그래서 조기 달성이 됐기 때문에 12월 달은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고 12월 달 시작되면은 그때부터 달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들 신청을 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 여러분 이거 뭐예요?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그래서 신청하실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여기서 잠깐 멈춘 다음에 문자 보내고 신청 이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근데 가끔가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단타가 손이 너무 느려서 이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종목 같은 것도 하나씩 꼽아드려서 여러분들한테 황금주라고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역대급 종목 2개가 나왔죠. APR 같은 경우에는 바닥 대비 400% 상승을 했었습니다.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2월 11일 날 언급을 했었고, 이때 당시에 52,000원 하던 종목이 APR 같은 경우에 지금 20만 원이 훌쩍 넘어가죠. 지금 팔아도 400%가 넘습니다. 2달 만에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도 동일 타이밍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 그러니까 묵혀두기만 하면은 단기적으로 2배, 3배 정도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단타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종목도 하나 구해 놨으니까 상단에 있는 번호 010-4438-5734 여기 문자로 타라고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이 종목에 대한 설명 이어서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들 정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여기 지금 동네 아저씨들 회식하는 자리인 것 같은데, 젠슨왕 그리고 엔비디아 CEO죠. 여기 정의선 현대차 회장 그리고 이재용 회장, 서로 셋이 합치면은 순자산 금액이 수백조가 넘어가죠.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것이 우리나라 전 세계 모든 이들의 주목을 끌었는데 그 이유가 있었죠. 이번에 엔비디아 젠슨왕은 우리나라를 방문을 해서 엔비디아와 상호 협력 주요 내용을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총 26만 장 규모의
반도체 칩, 그러니까 14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게 지금 우리나라 AI 산업에 큰 힘이 될 텐데, 이 자산 규모가 무려 14조 원짜리나 되는 엄청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최근에 들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이 소식으로 10만 원을 안착을 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는 8%.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이제 뭐 조 단위가 되든 100조 단위든 1000조 단위든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AI로 돈이 몰리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의 상황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 26만 장의 GPU 그래픽 카드를 한국에 들여오게 되면 어떠한 기업들이 수혜를 보느냐?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피지컬 AI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고민이 드실 겁니다. 도대체 어떤 종목을 사야 내가 저런 상승, 그러니까 수익을 볼 수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소개하고자 하는 한 기업이 있습니다. 먼저 저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이 GPU라는 거에 대한 개념부터 좀 잡고 가야 되는데, 하이퍼 스케일러, 그러니까 초대형 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하이퍼 스케일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지금 보시면 사진처럼 뭐가 이렇게 꽂혀 있죠. 이게 하나가 서버 렉이라는 건데, 여기에 그래픽 카드가 꽂히게 되는 거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 하면은 최근에 들어서 뭐 열이 엄청나게 발생한다 해서 원자력 발전도 뜨고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전력의 소모량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가 나오나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 헤어드라이기 있죠. 가정용 헤어드라이기가 700W 정도를 사용해요. 그런데 이 헤어드라이기를 가장 센 강풍으로 뜨거운 바람을 쏠 때 24시간 가동하게 되면 한 700W가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이 엔비디아 H100 GPU 카드가 사용하는 전력량과 동일하고요. 그러면은 이 엔비디아 GPU H100이 8대가 꽂힌 게 이게 보통 통상적인 데이터 센터 서버 렉 한 대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데이터 센터 서버 렉 한 대가 사용하는 전력량은 얼마나 크냐? 이게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이 데이터 센터 서버 렉 한 대에는 가정용 란로 이 수십 대가, 그러니까 5대 정도의 전력 사용량이 된다고 합니다. 요거 하나 여러분들 겨울철에 틀면은 온 방 안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용 란로 수십 대가 좁은 방 안에 동시에 틀어진다면 얼마나 덥겠습니까? 따뜻이 아니라 더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난로 50개짜리 묶음이 수백 그리고 수천 개가 들어있는 거대한 창고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열을 내뿜는다고 하니 이 원전도 원전이고 전력 설비들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무엇보다 이 열을 빼줘야 이 데이터 센터가 화재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들이 최근에 들어서 주가로도 탄력을 받고 있죠. 참고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센터의 냉각 비용으로만 한 해에 무려 3천억 원 정도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3천억 원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얼마인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우리 서울 잠실에 롯데타워 있죠. 요게 1년 운영되는 전기세가 무려 4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롯데타워 7개 분량 정도를 데이터 센터 하나에서 쓴다는 소리죠. 엄청난 전력 소모량.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들은 최근에 들어서 여러 가지 기술력으로 이 열기를 잡는 데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아예 지금 사진처럼 이 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넣어버린 거예요. 참고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이 아니라 특수 용액으로 전기가 안 통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술력을 업계에서는 액침 냉각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늘의 히든 종목, 이 액침 냉각을 국내에서 상용화하고 있고, 실제로 대기업단과 이미 수주가 있는 기업 하는 곳입니다. 이게 차트상으로 보았을 때 바닥권에서 강한 지지 라인이 생기고, 이번에 조만간 이 전고점 돌파 나오는 타이밍에 도래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되게 안정적으로 그가 상승하는 것 보이실 텐데,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 수혜주가 어떤 것이냐라는 얘기가 하나둘씩 나오면서 아주 강한 상승이 예상이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심지어 이 회사의 재무도 이번 2025년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2025년 6월, 그러니까 2분기 기준으로 순이익도 113억 원 찍혀 있고요. 지금 보이시죠? 매출액 또한 994억이 전망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올해 들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설치가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작년 매출을 이미 뛰어넘었죠. 참고로 이 종목은 바닥권에서 누가 많이 매집을 했냐? 기관 연기금도 많이 매집을 했고요. 외국인도 상당히 많이 매집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압도적으로 외국인들이 앞다퉈서 매집 중인 그런 종목입니다. 거의 외국인이
이미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 물량을 다 받아먹고 이미 주가를 상승시키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국내 반도체 핵심 장비사인 땡땡땡땡은 데이터 센터 핵심 제품 생산 중이고 주 고객사로는 LG U+랑 LS 일렉트릭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44만 원을 돌파하면서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줬죠. 무려 바닥에서 몇 배, 수백 배가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보다는 오늘의 종목을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젠슨항이 방한 이후 초대형 규모의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 칠링, 차갑게 하는 기술력과 그리고 액침 냉각 수주 기대감입니다. 25년 매출액은 이런 식으로 성장을 했고요. 이 회사는 신규 증설 사이클이 딱 맞물려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미 대기업단, 특히 LG U+와 24년 12월 공식적으로 액침 냉각 시스템 솔루션 MOU를 체결을 한 바 있는 기업입니다. 시장 규모가 엄청난 성장이 예상이 돼요. 23년에는 6천억 규모에서 올해 1조 4천억 원 정도로 전망이 되니까 시장 규모만 하더라도 거의 2배에 가까운 상승이 나온다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기업의 이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010-4438-5734 여기로 문자로 폭등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타이밍이 이제 전고점 돌파 타이밍인데 전고점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미 의도적으로 매물 흡수를 위해서 그걸 눌림이 나왔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타오를 전망이라는 거가 되겠죠. 초대형 데이터 센터의 최대 수에 전망되는 기업으로서 시장 규모가 약 1조 6천억 원입니다.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4천억 원대인 거를 감안을 하면은 상당히 매력적인 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외국인이 압도적으로 다수의 매집이 이미 보여드렸듯이 포착이 되었고요. 단돈 몇만 원인 현재 자리이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이러한 흐름을 타는 종목들은 10만 원을 가는 거는 사실상 거의 기준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연락을 최대한 빨리 주셔가지고 한 주라도 싼 타이밍에 매집이 들어가신다면은 충분히 큰 수익이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0만 원에 매도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2만 원대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받아가시면은 5배 수익이죠. 3만 원대 받아가시면은 3배, 4만 원대 받아가시면은 약 2배 언저리, 5만 원대 연락하시면 비슷한 수준으로 나와보여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주된 추가적인 설명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주식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는지 비중 조절 이런 것들을 좀 잡아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010-4438-5734 여기로 문자로 폭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개요와 추가적인 설명 좀 곁들여서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이번에 이 종목 말고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종목도 바닥 대비해서 3배 상승이 나왔죠. 제가 드리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집을 위해서 주가를 누르는데 이것이 해결이 되는 타이밍에 제가 딱 여러분들한테 캐치해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매우 좋은 전망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여러분들 받아가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010-4438-5734 문자로 폭등이라 남겨주시고요. 이번 종목이 매도가 나가면 다음 종목도 제가 준비되는 대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연락 꼭 남기시고요.